안녕하세요. 과천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일하는 도의원 김현석입니다. 공익과 내 개인이 어떤 사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조화를 이뤄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곧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는 뭐 바람도 시원한 게 가을이 오는 걸 느껴. 아유.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좀 앉으실까요? 예. 과천으로 네.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과천에 제가 과천에 시의원하고 도의원했기 때문에 예. 우리 과천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하고 우리 과천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과천에서 나고 자라셨다고요. 네. 그건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나고 자랐긴 했는데 네. 저기 우리 시의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선 때까지 올라가고 저는 82년도에 부모님 오셔가지고 예. 어서 과천에 태어났다 하면은 다른 데서 나는 조선 성종 때 여긴 중종 때 선조 때 나오니까 명함도 못 내미는 영화를 못 내밀어요. 이제 40년 가지고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래도 40년 한 동네에서 살았으면 오래 사신 거죠. 네. 그러면 학창 시절도 다 여기서 보내신 거고, 그죠? 학창 시절도 다 여기서 보냈고 지금 여기 이 길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길이에요. 이 길이 이 길이. 저기서부터 걸어오신 저기서부터 저기 저- 끝쪽에 저희 집이 있고 거예요? 예. 쭉 치로도 건너가지고 여기 끝까지 가면은 이제 제 고등학교. 이 의원님께서 학창 시절 걸었던 길을 걸으면서 네. 얘기를 한번 더 이어가 볼까요? 예. 그러시죠. 가시죠. 예. 나무들이 굉장히 크고 또 울창하고 그늘이 확 져니까 좋네요. 그나마 그늘이 있어가지고 음. 학교 다닐 때 좀 덜 지쳤죠. 저도 옛날 살던 동네를 많이 찾아가 보거든요. 네. 이 길을 항상 뭐 40년 전부터 다녔던 길이라 너무나 뭐라 그럴까 익숙하죠. 정이 가겠네요. 예. 익숙하기도 하고. 좀 주변은 변하고 했지만 이 기본적인 이 길 올라가는 길, 이 나무나 이런 거는 그 변함이 없으니까 공기도 좋고 뭔가 좀 추억이 많이 좀 깔려 있는 길이죠. 그럼 과천 오래 사셨으니까 과천에 딱 오는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디를 좀 가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여행 가면 여행 오시는 분들이 주로 가는 데가 있고 뭐 현지인들이 가는 이런 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동길 같은 경우가 이 과천에서 어떤 중심 길 중에 도보로는 중심 길이에요. 여기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봄이 되면은 여기가 벚꽃길이 돼요. 근데 벚꽃이 되게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벚꽃 필 때 저 벼랑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있죠. 또 어디가 또 좋을까요? 추사 김정현 선생님이 과천에서 또 사신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 때 박물관이 있어요. 추사박물관이 있고 이 추사라는 단일 콘텐츠로는 과천시에 있는 유물들이 다 만여점이 돼요. 최근에 또 생긴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타워즈하면 그 강성과 뭐 라이트세버 예, 예. 있잖아요. 그거를 애니메이션 했던 넬슨 신이라는 분이 네. 저기 가련동 쪽에 박물관을 만드셨어요. 그거 스타워즈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저기를 어떤 성지를 여긴다 그 얘기 들었거든요. 원래 제가 처음 시의원을 하기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 복지 때문이에요. 일단 제 아버지가 1급 시각장애이셔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일단 장애인 어떤 복지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저를 지지하시는 이제 중요한 집단 중에 하나 또 우리 장애인 식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 복지라든 장애인 관련 정책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죠, 제가. 그럼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복 드림센터라는 시설이 있어요. 예. 거기 같은 경우 제가 시의원 때는 원래 장애인하고 뭐 노인 시설 이렇게 약간 복합적인 시설로 되려고 했는데 시의원들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 발달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 이게 예. 노인이나 이런 게 섞이면은 좀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아. 예, 이거는 딱 그 목적으로 딱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도로 가서 일단은 이번에 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그게 관철이 돼가지고 예. 저 장소는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로 예, 그렇게 이게 세팅됐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 드림센터를 지으려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일단 작년에 특조로 일단 15억 원 확보해놨는데요. 그러세요? 특히 뭐 장애인 담당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되게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천시도 그렇고. 작년에 그 우리 드라마 굉장히 그 인기 많았던 우영우라고 있잖아요. 네. 그 드라마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도움을 받은 측면도 좀 있을까요? 근데 그 드라마에 관해서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사실 뭐 발달장애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그거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 너무 이거를 미화라고 해야 돼. 현실은 더 어렵고 힘든데 이것 때문에 발달장애 그 현실이 예. 좀 더 약간 순화돼서 보인다. 근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간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은데 뭐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더 지원 왜 해야 돼? 이런 얘기도 있었죠. 소수긴 하지만. 네, 예. 여기 벤치가 있는데 한번 좀 앉아서 얘기할까요? 예. 좀 현실이 어떤데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어떤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거는 뭐 다른 뭐 신체 장애라든지 뭐 시각장애 다른 장애인들은 그래도 어떻게 본인 아니면 보조인 한 명 정도면은 돼요. 근데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니까 또. 그게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뭐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은 이게 어때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왜냐면 보통 부모님들이 나이가 40, 50대 되면은 통제가 그때는 어려워져요. 통제가. 예. 애들이 크면서. 애들이 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영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나마 양호한 발달 장애예요. 근데 경증, 근데 중증 발달 장애 현실은 그렇게 막 드라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좀 더 암담한데 그 드라마가 약간 너무 밝은 것만 보여준 거 아니냐. 이제 발달 장애 당사자 어머니들은 그렇게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럼 여기 이곳에서 이제 그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 가족분들하고 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당사자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봐야지 어떤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처음에 어떤 시설도 좀 장애인 전용 시설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어찌됐든 간 어떤 시설이든 이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느끼는 또 애로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뭘 받아오시네. 예. 아까 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할 예. 이 도면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층별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 2층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으면 이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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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사무실 부분이 예,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자조 모임 공간이 그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층 개방시설 출입구 부분에 자조 모임이라는 방이 있는데 이게 그런 어떤 부모님들을 위한 방인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발달장애 장애인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붕 뜬 거예요. 저 사무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고 뭐 급할 때는 제 가게가 막 사무실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복 드림센터가 지어지면 분명히 이거는 하나 있어야 된다. 부모회가 6년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뤄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만약에 내 아이 혼자만을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친구들 다 같이
살아갈 미래를 같이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정작 우리는 모여서 같이 의논할 방 하나가 없었어요. 예, 복지관에서도 공간이 없었고 시에서도 뭐 저희가 뭐 정식 그런 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했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하여튼 뭐 아시다시피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게 갑자기 맞아요. 노이스리가 처음에 해가지고 저 시위대 한번 엄청 난리가 났었고 계속 얘기했고 근데 시위회 앞에서 한번 오셔서 시위도 하셨고 피켓 시위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손 막 벌리면서 뭐 진영 논리 안 타주고 제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좀 조금 늦으면 그만큼 제대로 짓는 걸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I show you the way, you don't get it down. We make our escape, I will tell you how. But love 도의원 몇 분 계세요? 여기 과천에는. 저 혼자입니다. 혼자세요? 네. 여기가 왜 그렇죠? 한 두세 분은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한 8년 전에는 2명이었는데 네.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인구가 한 만 몇천 명이 빠졌어요. 그래요? 최소 그 미달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저 혼자고 다음에는 좀 2명으로 복귀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또 이제 도의원이 한 분이시니까 네, 과천 전체를 어떻게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 부담은 확실히 되죠.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12명이고 하니까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안양도 6명이에요. 예. 비례까지 하면 7명이고 예. 의왕도 선출시 2명이 비례가 1명, 3명이니까 또 시 예산을 또 확보하는 게 도의원들의 중요한 업무긴 한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긴 하죠. 예. 좀 의원 수가 좀 많아야 그렇죠. 예, 아무래도 힘이 좀 되니까. 되죠. 저희가 지금 오르막길인데 네. 이게 만만한 오르막길이라 걷기 운동하기 참 좋은데요 여기? 아까 지금 길보다 더 좁네요 여기가. 네. 이게 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네. 우리 제가 학창시를 다닌 과천외고 정문이 나옵니다. 일로 가면 네. 모교가 모교가. 과천 외고가 네. 나오는구나.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은 좀 어떤 학생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들한테는 참 피곤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데 잠을 많이 잤죠, 학교에서. 책상이 없어져서. 네.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썽 피우는 것보다 예? 그냥 조용히 자주는 게 나은 거잖아요. 한 평생 잘 잠을 다 학교에서 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여기가 과천 외고. 이렇게 딱 운동장 있고 이런 거 바라보면 되게 느낌이 예, 좋지 않아요? 옛날 학창 시절 생각나고. 그렇죠. 아니 오늘 우리 김현석 의원님께서 여기를 꼭 가야 된다고. 네, 만나야 될 분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아이 고맙네. 어떻게 그러면 인연이 되신 거예요? 시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번에 도의원까지 되셔서 네. 제가 이제 저도 올해 3월부터 교장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학우원 일을 하는데 거기 지역위원을 저희가 조금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생겼어요. 근데 제가 김현석 의원님이 도의원을 한다는 정보를 얻고 우리 학우니에 조금 들어와 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예, 예. 그럼 학창 시절 때는 뭐 가르쳐 주셨었어요? 학창 시절 때는 네. 전공이 화학이라 화학. 예, 네. 1학년 때 과학을 가르쳤어요. 예. 어떻게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어떻게 지금 딱 뵙기로는 너무 좋으신 선생님, 너무 웃음도 많으시고. 예. 너무 좋으신 분이셨죠. 그럼 우리 김현석 의원님은 그때 기억으로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학생이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약간 호기심이 좀 많아서 호기심이. 예, 이 학업을 막 열심히 하겠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요것저것 좀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학창 시절 때 학생 때 딱 봤을 때 정치를 할 거라는 생각을 좀 전혀 안 전혀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성향이.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 저도 그 네. 당시에도 꿈에도 생각 못했죠. 네. 그럼 여기 이제 모처럼 여기 모교에 왔으니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어떤 한마디 한번 해주실까요? 네, 후배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은 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졸업한 지도 엊그제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20년이 넘었네.
이제 20대 때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30대 때부터는 시간이 빨리 가니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후배들이 많이 좀 경험을 쌓고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네. 좋은 말이네요. 네. 예. 아니 오늘 어쨌든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훌륭한 제자 두셔서 너무 좋겠어요. 예. 그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예.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더 커가는 모습 잘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네네네. 그리고 우리 또 운영위원이시니까 예, 학교 일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I've learned every part now. But if I'd been stronger, if I'd been brave, I could have given what I. 의원님 여기가 의원님이 자주 오시는 데인가 봐요. 자주도 오고 배달도 자주 시켜 먹죠. 아 맛집인가 보죠? 맛집. 과천의 맛집. 과천에서 일단 제가 그래도 한 손 안에 꼽는 그래도 추천하는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 지금 뭐 시키신 거예요 이게? 이게 팟타이. 핫타이. 네. 저는 이게 돼지볶음? 네, 바질 돼지고기 덮밥. 아, 예, 예. 그럼 한번 맛을 일단 좀 한번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되게.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태국 음식. 요새 돌아다니시라고 체력을 많이 소비하셨을 텐데. 네. 생각보다 많이 걸었네요. 근데 의원님이 지금 조금 젊으신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지금 입문하시기 전에 어떤 다른 일을 좀 하셨었어요? 이제 도의원을 하기 전에 시의원을 했었고 네. 시의원을 하기 전에 뭐 회사 생활 몇 개 다녔지만 네. 뭐 일단 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된 요인은 지역 신문 할 때. 신문할 때? 네, 지역 신문 어. 기자로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자로서 이제 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좀 죄송스럽게 내가 저거보다 잘하겠다. 아. 도전을-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아예 또 이어지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 이 양반들이 이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들어가서 되고.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그런 부분들 어려움도 알게 되고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밖에서 비판할 때는 아주 손쉬운데 안에서 그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죠.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젊었을 때부터의 어떤 다양한 경험 같은 게 네. 정치에 입문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확실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 도움이 되죠. 일단 제가 회사 생활도 어떤 기업의 홍보팀이라든지 네. 뭐 선거 기획사에도 다녀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선거 관련돼서는 제가 뭐 제 선거도 뛰어봤지만 뭐 대통령 선거도 뛰어보고 뭐 서울시장 선거도 뛰어보고 뭐 남의 선거도 좀 많이 뛰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도 좀 하셨었군요. 네. 그 상임위가 어디시죠? 현재는 교육행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뭐 좀 어려운 점 뭐 있으세요? 교육행정위원회? 제가 상임위가 바뀌었어요.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지난달에 교행위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네. 아직 바뀐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1년 동안 기재위에서 많이 이제 경험을 해놓은 축적을 해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1년 동안 의원들이 쌓는데 그걸 다시 쌓으려는 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과천시에 네. 현안 뭐가 있을까요? 현안들이 많긴 한데 이제 교육 쪽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거기 보면 이제 중학교 신설 문제도 있고 뭐 기존 학교들이 이제 초중 통합부가 내년도에 들어오는데 뭐 그거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학교 이미 초등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뭐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들 유치원 쪽은 비가 많이 새는데 이거는 제가 잡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설 도시에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기존의 기존 본도심에서는 또 아파트 재건축되면서 교실이 갑자기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증축 문제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쪽 그렇죠. 그런 현안들이 가장 뭐랄까 지금 가장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또 교육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 현안들을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뭐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뭐 도의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학교 부분이나 이런 교육 쪽은 제가 또 상임위가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우선시하고 있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이 과천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열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지. 네. 뭐 저도 그 경험했었고. 좀 더 드세요. 예. 말씀하시는 거하고 밥을 먹고. 의원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모교도 가고 뭐 옛날 이제 일단은 우리 현재 교장 선생님이시지만 이제 옛날 1학년 담임 선생님도 만나 뵙고 네. 오늘 촬영한 거에 제 옛날 흑역사들이 좀 남긴 것 같아가지고 네. 입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저도 오늘 의원님하고 너무 날씨도 오늘 너무 좋고 네. 햇살도 따스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이렇게 과천 곳곳을 좀 다녀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우리 의원님은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학점으로 하면 한 B0 정도로 생각을 해요. B0. B0. 왜냐하면 제가 작년 8월 말에 또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딸 태어나고 이제 딸아이 뭐 이제 뭐 산후조리 같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약간 공백도 있었고 다만 또 예결위 활동을 해가지고 그 일기 예결위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예결위에서 그래도 좀 많이 좀 행보가 상쇄돼서 그래도 한 B0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래도 B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첫 텐데. 낙제는 아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년 남은 거죠? 네. 앞으로는 어떤 조금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2년 차부터는 상임위가 예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제 교육행정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 그리고 과천이 또 지식정보타운 새로 입주하면서 학교들이 또 새로 들어서고 또 학교 현안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 지지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교육 현안들을 많이 해결해 달라 해서 이제 남은 1년 동안은 잘 해결할 거고 이제 하반기 때 상임위가 바뀌면은 복지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까 행복대리센터 이런 예.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좀 그래도 보건복지 쪽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하반기 때는 그쪽에서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꿈? 네. 나이가 한 1은 넘어서는 네. 이 과천시 노인회장을 할 거예요. 노인. 네, 노인회장을 하려면은 예. 지역에서 잘 활동을 하고 예. 욕먹을 짓 하면 안 되고 그래 김현석이가 정치 잘했네. 예. 그래서 노인회장 할 만하네. 그거를 얻기 위해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나이 좀 들고 저도 손주 볼 나이 되면은 이제 노인 회장으로서 이제 저희 노인회 가가지고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30년 전에 그 자리에 앉을 겁니다 하면 되게 뭐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사셔야 된다고. 네. 그때까지 한 100살 넘으셔서 나 회장 되는 건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제가. 굉장히 꿈이 뭐랄까 좀 소박하네요. 네. 예. 하여튼 이 과천이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 애양심이 강해서 우리 과천을 위해서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천을 위해서만 힘을 쓰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뭐 그 과천 도의원이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지금 뭐 한 분이시지만 힘 닿는 데까지 고군분투하셔서 더 발전하는 과천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You got the